단서 조항에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뭐 민형사상이 책임을 진다 뭐 이렇게 해서 단서 조항을 답니다. 단서 조항을 다는데 단서 조항을 달아도 해결이 안 돼요. 반갑습니다. 고만수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명절. 뭐 요번에 겨울은 그렇게 많이 춥지가 않아서 날씨 이야기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이제 재개발 구역에 초보 투자자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질문들이 들어와요. 이런 거죠. 물건을 샀는데 나중에 현금 청산된다라는 거지. 이제 조합원 지위가 이제 바로 넘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럴 때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이런 거죠. 원래 재개발 구역에는 이제 물건을 하나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두세 개, 서너 개, 심지어는 뭐 대여섯 개 갖고 계셨던 분들이 세대원입니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세대원까지 다 해서 그럼 그 분들이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도 그냥 여러 개 갖고 계시다가 이제 그 중에 하나를 파는 거죠. 팔고 그것을 이제 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현금 청산자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일단 이 얘기 하기 전에 내일 제가 이제 광주에 이제 이거 재개발 재건축 투자 방법 강의를 하러 갑니다. 혹시라도 그 근처에 계신 분들이 계시면 강의를 들으러 오시면 됩니다. 어디서 하는 거는 네이버에 제 이름 검색창에 제 이름 치시면 여기 블로그 첫 번째 뜨는 데는요. 광주에서 활동하시는 그 시루님 카페에서 주최로 제가 강의를 내일 하고 모레 걸쳐서 하는데요. 첫째 날은 이론이고요. 토요일 날 이론이고, 이제 일요일 날은 제가 투자한 물건들 싹 다 오픈해서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또 수익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 왜? 궁금하면 500원.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보시게 되면요. 조합원의 자격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법령을 보셔도 되고요. 이건 뭐 제 강의 자료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1항에는 이제 이런 겁니다.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자, 다음 상황에서는, 일단 이 세 가지 상황에서는, 조합원이 한 명으로 보겠다. 즉, 무슨 얘기냐. 1번,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로 되어 있어요. 공동 소유로 되어 있을 때는 한 명을 대표자로 보겠다. 자, 두 번째,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한 세대에 속하는 경우, 한 세대에 여러 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한 명으로 한 개만 주겠다. 입주권 하나만 주겠다. 이제 3번 이 얘기인데요. 3번의 이 문제인데, 조합 설립 인가 후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준은 조합 설립 인가 기준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1 이전에는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야기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근데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뭐, 주택가 하나 가지고 있고, 빌라 하나 가지고 있고, 뭐, 요 번지에 빌라 하나, 저 번지에 빌라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가지고 있게 되면, 이거를 감정평가할 때 합산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이제 개별적으로 보질 않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합 설립 인가 이전에 다 매각을 하셔야 됩니다. 따로 매각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5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 구역에.
그러면 5개 가지고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팔 때는 조합 설립인가 이전에 팔아야지만 예를 들어서 A, B, C, D, E 까지 5명한테 다 팔아도 다 팔지는 않겠네요. 보통 한 개는 남겨두죠. A, B, C, D 4명까지만 팔고 한 개는 본인이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A, B, C, D한테 각자 조합 설립 인가 전에 판 것에 대해서는 이 A, B, C, D가 다 매수인들이 다 입주권이 나와요. 조합 설립 인가 전에는. 그런데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이제 매도인이 5개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A, B, C, D한테 팔고 나는 한 개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입주권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조항 때문에, 조합원의 자격 조항 때문에. 그러면 이제 A, B, C, D, E, F, E, A, B, C, D, E 5개가 합산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러면 사고가 터집니다. 보통 이제 계약서 쓸 때는 그렇게 쓰죠. 이제 단서 조항에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뭐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뭐 이렇게 해서 단서 조항을 답니다. 단서 조항을 다는데 단서 조항을 달아도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민형사 사건에 문제가 생겼어요. 실제로 이렇게 돼서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민사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되겠죠. 팔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팔 때의 금액과 나중에 프리미엄이 만약에 올랐을 때의 금액에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럼 민사상의 문제를 이 프리미엄이 올라간 그 금액까지 보상을 해주겠느냐의 문제죠. 사실 힘들죠. 그러면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는 자기도 뭐 좀 잘못한 것 같거든. 그러면 이제 원상 회복을 하려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자기가 받았던 금액 그거 돌려줄 테니까 또는 세금 뭐 취득세 취득세 또는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의 비용 등기 비용 뭐 이런 거 중개사 비용 이런 거 내가 물어줄 테니까 그럼 다시 되팔아라 뭐 이런 정도는 되겠죠. 근데 이제 프리미엄이 만약에 많이 올라갔다 그랬을 경우에 그걸 갖다가 해결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이제 될까요?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니까 매도인을 압박을 해죠. 압박을 해서 이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든 뭐 내가 손해본 프리미엄이 만약에 2억이다. 2억 같으면 2억까지는 못 받아도 적어도 뭐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서 본인의 그 어떤 재산상의 어떤 그런 것을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저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민형사상의 문제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사실 해결이 크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라는 부분에서 이제 실제 실무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들은 이런 경우가 가장 타당성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죠? 하겠습니다. 예.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파는 사람이 3개든 4개든 5개든 갖고 있을 때 팔잖아요. 팔 때 자기 거는 한 개 남겨두고 보통 팔아요. 다 팔진 않아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본인이 또 어찌됐든 한 개는 가져가려고 하고요. 뭐 통상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조합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압박을 하느냐 가장 유효적인 효과적인 방법은 그냥 좋다 그러면 당신이 내한테 팔았으니까 이 결국은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사람이 여러 명 여기 보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재산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대표자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대표자를. 그럼 대표자를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매도한 사람한테. 그럼 대표자 내가 하겠다. 내가 대표자를 해서 내가 정권을 이제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는 깝깝하지. 왜냐면 자기가 대표자가 돼서 결국은 또 자기 것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어떤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
매수인이 자기가 대표자가 돼서 어떤 조합원으로서의 어떤 그 권리를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매도인 입장에 상당히 깝깝해집니다. 뭐 이 부분이 만약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매도인을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서 민형사상의 문제, 즉 민사상의 문제로 정확하게 해결이 안 되고 또는 매도인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한다던가 했을 경우에는 내용 증명이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어떤 그 문서상으로 해서 대표자는 내가 하겠다. 대표자는 내가 하고 모든 권리는 내가 행사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 아무래도 매도인한테는 굉장한 압박이 될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이 되게끔 처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현장에서도 그러한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지만 경우의 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어찌됐든 계약서 쓰실 때 초보 투자자들은 재개발 재건축 특히나 이제 재개발이죠. 재건축은 뭐 또 개수대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오늘 이야기는 재개발의 경우에 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재개발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층을 이제 어떤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개수가 많다고 해서 다음 신축되는 아파트를 전부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한 개 내지는 1+1 가격면이라든지 저 면적이 규정 이상으로 클 경우에는 이렇게 2개 정도까지는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 개가 있다고 해서 입주권을 여러 개 주지 않습니다. 참고하셔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